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쭈짱의 사회복지 스토리 블로그에 올라온 6월 첫째 주 복지 이슈 정리 글입니다. 요즘 복지 현장의 변화가 참 빠른데요. 이 분석을 통해서 중요한 흐름, 함께 짚어보시죠. 이번 주는 특히 돌봄의 연결성, 그리고 복지 현장 개선, 이 두 가지가 눈에 띄네요. 그 장기 요양보험 수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독거노인 문제, 또 요양보호사분들, 요즘 정말 뜨는 실버타운, 그리고 청년 1인 가구 문제까지 꽤 넓은 범위를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살펴볼까요?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협상이 시작됐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최저임금 인상분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관건이라는데 시설 운영이 점점 더 빠듯해진다는 목소리가 커요. 수가 인상 없이는 인력 유지가 어렵다는 현장의 절규도 있고요. 네, 맞아요. 이 수가 문제가요. 단순히 돈 계산을 넘어섭니다. 결국 이게 어르신들이 받게 될 서비스의 질, 그러니까 뭐랄까, 돌봄의 최소 기준선을 어디에 둘 거냐 이걸 결정하는 문제거든요. 안정적인 재정 지원 없이는 아시다시피 양질의 서비스를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렇죠. 질하고 바로 연결되는 문제니까요. 근데 그럼 약간 단순히 수가를 올리는 것만이 해답일까요? 혹시 예를 들어서 서비스 질에 따라서 좀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다른 방식에 대한 논의는 없는지 궁금하네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물론 수가 인상 외에도요, 서비스 평가를 좀 더 강화한다거나,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방안들이 함께 논의되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가 협상이라는 게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또 파급력이 큰 부분인 거죠. 네. 이런 현장의 어려움하고 또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움직임이 또 있네요. 보건복지부가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동네 돌봄단, 이걸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웃이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방식인데 노인 일자리하고도 연계한다고요? 네, 그 시범 사업 결과 보니까요, 응급 상황 도기 발견율이 무려 30%나 증가했다는 점,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방문을 넘어서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그 공동체 기반 접근의 힘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취지는 정말 좋은데 근데 요즘처럼 사실 이웃 간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특히 도시 환경에서 이게 정말 잘 작동할 수 있을지 또 참여하는 이웃분들의 부담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이런 현실적인 고민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요, 참여하는 이웃분들에 대한 어떤 적절한 지원, 그리고 교육, 또 활동 부담을 좀 줄여주는 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이게 그냥 형식적인 방문으로 끝나면 안 되고 정말 진정한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돌봄 현장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이죠. 요양보호사분들 처우 개선 움직임도 있습니다. 국회에서 보니까 휴게시간 보장, 교대근무 개선 이런 걸 담은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해요. 장기근속 가산 확대라던가 복지 포인트 기준 마련 같은 것도 포함됐고요. 현장의 한 요양보호사분 말씀이 이제는 정말 말뿐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 말이 참 절실하게 들리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은요, 곧 돌봄 서비스의 질하고 직결됩니다. 처우가 좋아져야 숙련된 분들이 현장을 지키실 수 있고 그 혜택은 결국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에게 돌아가죠. 이건 결국 돌봄 노동의 가치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제대로 인정하고 보상할 것인가, 이 문제와 연결됩니다. 아까 이야기 나눴던 수가 문제하고도 당연히 맞닿아 있는 거고요. 와, 근데 정말 요즘 실버타운 인기가 대단한가 봐요. 특히 그 자립형 실버타운 입주 상담 건수가 1년 만에 2.3배나 늘었다뇨.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중심으로요. 돌봄과 문화생활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점이 매력 포인트라는데 심지어 50대, 60대 예비 입주자도 많아졌다고 하네요. 네, 이건 노년기 삶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바뀌고 있다는 증거죠. 더 이상 수동적으로 돌봄만 받는 노후가 아니라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 이런 욕구가 강해진 겁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네, 노인 돌봄 이야기에서 자연스럽게 또 청년 문제로 넘어가게 되네요. 최근에 좀 안타까운 청년 고독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청년 1인 가구의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래서 청년 맞춤형 복지 제도를 정비하고 지역사회 돌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2030 세대가 기존 복지 시스템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사실 계속 있었습니다. 이게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이나 경제적 어려움 같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요. 단순히 지원금을 주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관계망 형성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심리 상담을 연계한다든지 좀 더 다각적인 접근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6월 첫째 주 복지 이슈들은 정말 장기 요양 수가부터 청년 복지까지 말씀하신 대로 돌봄의 연결성과 현장 개선이라는 키워드로 딱 묶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인 돌봄 시스템 강화 문제, 돌봄 노동자 처우 문제, 또 새로운 노후 모델의 부상, 그리고 청년층의 복지 문제까지 결국 이게 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라는 우리 사회의 큰 변화 속에서 우리가 마주한 과제들을 보여주는 단면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노인부터 청년까지 이렇게 정말 다양한 세대의 돌봄 필요를 단순히 각자 지원하는 걸 넘어서서요.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어떻게 더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요? 미래의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